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혼의 민낯. 현 시대는 이혼이 점점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사자들로서는 결코 가벼이 다룬 사안이 아니었다고 항변을 할지라도 실제로 이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꼭 이혼만이 답이었을까요? 오늘은 이혼의 의미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지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저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할 거야. 등등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인 것처럼 이혼을 감행하는 과정들 속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흑역사들이 쌓여있고 감정은 온통 증오와 원망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토록 나빠질 때까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책임 전가하면서 벼랑 끝까지 떠밀려 가서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는 듯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힘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그냥 뛰어내린 거죠. 어떻게 될 것인지 제대로 가늠을 해볼 수 없는 절박함이 그때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죠. 그때 저는 이혼의 의미를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아니면 혹은 둘 다의 잘못으로 다시 둘로 나뉘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세상에서 진짜 둘도 없는 이상한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나는 이제 탈출을 해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 라고 결혼하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 처음에는 좀 힘이 들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주변에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서 함께 부추깁니다. 위로 겸 또 막 그 격려 겸 해서 너 진짜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진짜 그 사람하고 살다가는 진짜 희망이 안 보인다. 이혼해라. 지금 너한테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너랑 살 생각이 없다. 막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막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맞아, 그렇지? 내가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혼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때 주변에서 내 편이 돼서 막 나와 함께 막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막 격려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듣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걸까요? 그 사람들은 다 저에게서 들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저에게서 듣습니다.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겠죠. 제가 느끼는 감정들, 제가 본 상황들 이런 것만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이야기만 들었을 때 저의 상대자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을 구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결론은 뛰어내리는 거야. 이러면서 뛰어내린 거죠. 저도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이혼을 선택하기 전에 알았어야 됐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혼을 할 땐 각각 두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반으로 찢어져서 반쪽짜리들로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단지 육체적 결합과 생활의 결합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soul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깊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뉜다는 것은 살아있는 한 생명체를 반으로 찢어내는 굉장히 잔인한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다른 어떤 이별들보다도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또한 이혼의 진실을 제가 그때 이혼의 진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이혼으로 그토록 용감하게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혼을 후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혼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극으로 가버렸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그렇게 극으로 갈 때까지 둘 다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는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이혼의 의미 그 다음에 이혼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혼에 이르기 이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고요. 또 그보다 더 이전에 결혼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전에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씨름하고 저를 알아갔을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인생의 큰 일들을 저지르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미숙하고 상처가 많은 존재인지 알아차렸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또 결혼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토록 감정에게 많은 걸 맡겼었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아찔하기만 합니다. 매 중요한 순간에 나보다 더 앞서서 나를 막 끌고 가는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내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 이혼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자, 1번. 일단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2번.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다. 3번. 각자의 상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각자의 상처들이 있어요. 서로 절대 클릭하면 막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스위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각자의 상처의 스위치들을 몰랐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러면서 아프고 불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들이 나빠지죠. 그 나빠지는 감정들을 그때그때 해결을 못하고 극도로 나빠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감정에 휘둘렸다. 자, 5번째로는 극단으로 갈 때까지 막 이렇게 막 극으로 막 벼랑 끝으로 갈 때까지 서로 그 관계를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다. 자, 둘 다 노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한쪽은 노력했는데 어느 한쪽이 나 몰라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느 한쪽만 노력해가지고는 이 관계는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뭐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뭐 친구 간이든 항상 그 두 사람이 서로 적절한 노력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노력하다가 점점 지쳐갔을 때 노력했던 그 사람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마음에 진짜 원망을 품고 돌아서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둘 다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6번째였고요. 7번째는 이혼의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뭐 막연하게 이제 알죠? 막연히 주변에서 막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 안 해보지는 않아요. 다 해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혼의 의미도 정확하게 몰랐으니까요. 그냥 둘로 나눠지는 것,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런 7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혼이라는 벼랑 끝에서 그냥 점프를 다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혼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해 저질러지는 세상의 수많은 이혼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이혼까지 이르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 볼 생각이에요.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오류를 사실은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전까지 우리들을 사로잡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던 감정들과 또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게 했던 내 안의 상처들, 그 다음에 미숙했던 관계 형성 등에 대해서 뼈아픈 직면을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원인과 또 그에 따른 대가 지불 과정을 제가 좀 적나라하게 포장 없이 한번 나누어 볼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이혼에 따르는 깊은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펄메이커들이 상처를 가지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